뇌출혈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이 고혈압입니다. 첫 번째 오는 합병증이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을 뭐 소리 없는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이 나오는 호스를 손으로 눌러서 구멍을 좁게 만들거나 수압을 높이면 물이 세게 나오겠죠. 처음에는 호스가 버티겠지만 오랜 시간 이 상태로 둔다면 호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내벽에 가하는 압력을 말하는데요. 혈관도 좁아지거나 계속해서 압력을 받으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이렇다 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고혈압이 무서운 건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이, 또 관상동맥이라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신장혈관에 문제가 있다면 콩팥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 67세 이규실 씨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다.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것도 지팡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의 후유증 때문이다. 텔레비 보고 뭐 웃고 이러다가 잠깐 잠이 들다가도 우리 머리가 툭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 나가지고 정신없이 한쪽으로 싹 쓰러지더라고. 아내는 쓰러져 있던 남편을 발견하고 황급히 병원에 데려갔다. 당시 그의 수축기 혈압은 무려 260,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이었다. 뇌출혈 당시에는 그 혈압하고 당뇨가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었어.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썼지. 젊은 시절 유도를 한 탓에 건강을 자부했다는 이규실 씨. 고혈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거의 관리하지 않았다. 먹다가 안 먹다가 그랬어. 혈압약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일단 그건 일이 있었을 때는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잘해야만이 고혈압이나 당뇨도 유지할 수 있는 게.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렇게 즐기던 술과 담배도 끊고 채식 위주의 저염식으로 식단도 바꿨다.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며 뒤늦은 혈압 관리를 시작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식이 죄지. 무식한 건 빼 안 되는 게라. 괜찮겠지 이래가지고. 콩팥에 이식이 대상이 된다. 이규실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했고 무섭게 치솟던 혈압은 안정을 되찾았다. 130, 140대. 260에 120. 그러니까 혈압으로 따지면 아주 악성 고혈압이죠. 260에 120. 그리고 혈압약을 쓰면서 280까지 올라가서 점점 180, 160, 150. 마지막에 이제 보름 정도 지나서 120에 90까지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이분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양상이죠. 뇌혈관이 터지며 오른쪽 뇌기저핵부에 손상이 있었던 이규실 씨. 10년이 지나 찍은 뇌 CT 사진에도 여전히 뇌출혈의 흔적이 남아있다. 출혈이 있다고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완전히 다 손상된 건 아니고 이 부분 중에서 완전히 손상된 부분은 흉터를 남기게 되고 기능이 남아있던 부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또 재활치료를 통해서 기능이 있던 뇌조직은 회복이 되죠. 근데 완전히 손상된 부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빈혈도 발생하게 되죠. 다행히 재발이나 합병증 없이 잘 유지해오고 있는 이규실 씨.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압 관리다.
물의 압력이 높을 때 호수의 벽이 손상되기 쉬운 것처럼 오랜 시간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며 쉽게 손상되고 약해진다. 약해진 혈관은 결국 터지며 뇌출혈이 일어난다. 또한 고혈압이 지속되어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염증 세포가 모이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침전물이 쌓인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지며 동맥경화로 진행되는데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면 뇌경색이 일어나는 것이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중 가장 큰 위험인자로 꼽히는 것은 고혈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이 되었을 때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권고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소극적이십니다. 합병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좀 급작스럽고 좀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증상이 없고 불편감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김연자 씨에게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찾아왔다. 통증의 원인은 협심증이었다. 갑자기 막 이게 숨이 막 진짜 못 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다시 누워 있었더니 뭐 똑같아 그렇게 막 숨이 차는 거예요. 아 진짜 숨이 차는 거는 그런 거는 처음으로 느껴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2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김연자 씨. 하지만 혈압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한동안 약을 먹지 않았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았다.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한번 재보자 그래갖고 쟀는데 혈압약을 먹어야 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나이가 좀 젊었잖아. 50대니까. 50대니까 아니 나와가지고서는 참 의사 선생님도 별 의사가 다 있다. 나보고 혈압약을 먹으래. 그때 그 전에 옛날에 소문이 있잖아. 혈압약 먹으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먹었어. 결국 1년 전 협심증이 찾아와 스텐트 시술을 받은 그녀는 오늘 또 다른 부위의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다. 여기 협착이 심하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 당시 심장에는 3개의 혈관이 있는데 김연자 씨는 그중 하나가 심하게 협착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좁아져 있었다. 1년 전 협착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했고 오늘은 당시 좁아져 있던 또 다른 혈관을 시술할 예정이다. 김 씨에게 협심증이 나타난 주 원인은 오랫동안 알아온 고혈압.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 있으시면은 고혈압이 없는 분들보다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게 한 2.5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고혈압의 조절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배. 김연자 씨의 시술이 시작됐다. 먼저 카테터라 부르는 가는 관을 팔이나 다리의 혈관을 통해 심장 혈관까지 삽입한다. 그리고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넓힌다. 스텐트는 혈관이 좁아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고혈압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에 문제를 일으킨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되며 가슴 통증이 일어나는 협심증이 나타나고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일부 파괴되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혈압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증가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면 2배, 175 이상은 8배까지 올라간다. 환자분들 스텐트 시술하면은 향후에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조절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냥 스텐트로 치료가 다 끝난 것으로 간혹 가다가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스텐트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위험인자 치료 및 저희가 항혈소 판재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가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협착, 다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미국 심장학회는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이었던 고혈압 진단 기준을 각각 130과 80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14년 만에 혈압 기준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은 아직 기존 진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혈압의 위험성과 또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자는 약 1,100만 명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또 고혈압 환자 10명 중 4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혈압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또 나를 고혈압 환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인자는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정랑자 씨는 하루 세 끼 대부분 집밥을 챙겨 먹는다. 요리를 좋아한다는 그녀가 오늘 만드는 반찬은 떡볶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다. 일주일에 한 2번 해놓은 것 같아요. 항상 없으면 하나씩은 사다 놔요. 적정량의 양념을 넣고 조리를 하다가도 간을 보다 보면 왠지 아쉬운 마음에 양념을 한 수저, 두 수저 계속해서 넣게 된다. 정랑자 씨의 밥상 위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은 찌개. 찌개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한다는 그녀는 매끼 다양한 종류의 찌개를 만들어 먹는다. 매일 찌개는 있어야 돼요. 아, 매일 찌개. 네. 찌개에 떡볶이, 그리고 각종 김치와 장아찌. 대부분이 염도가 높은 음식들. 과연 정 씨가 조리한 음식의 염도는 어느 정도일까? 식약처가 권고한 국찌개의 적정 염도는 0.8% 이하. 그런데 떡볶이와 찌개 각각 1.0, 2.1로 모두 적정 염도를 넘었다. 15년 전 젊은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정랑자 씨. 하지만 짠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은 바꾸기 힘들다.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자꾸 싱거워서 더 넣게 되는 것 같아요. 된장을 조금 한 숟갈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나중에는 짜지는 것 같아요. 왜 짠 음식을 끊는 게 어려울까요? 맛이 없어요. 싱거우면. 네네. 정말 밥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간을 입에다 맞춰서 자꾸 먹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서도 정랑자 씨는 처방받은 고혈압 약을 전혀 먹고 있지 않다. 아니 안 먹어. 지금 그것도 다 안 먹고 있어요. 아, 현재. 처방은 받았는데. 네, 처방 받아서 놔두고 네, 지금 건강식품을 먹고 있어요. 약 대신 먹는 것은 건강보조식품들. 이거는 건강식품인데요. 이게 혈압을 낮춰준다 그래요. 혈압을 낮추는 건강보조식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메가3 기름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 고지혈증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염증 뭐 이런 거 염증이 많잖아요. 그 염증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이게. 고혈압 외에 고지혈증과 당뇨까지 있는 정 씨. 각종 건강보조식품들을 먹는 이유는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게 걱정돼요. 막 이게 애들한테도 걱정스럽고 민폐 끼칠까 봐 애들한테도 걱정되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15년) 동안 고혈압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난자 씨. 그녀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비타민 D 주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과연 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혈압을 측정해봤다. 정 씨의 수축기 혈압은 무려 170. 반드시 약 처방이 필요한 고혈압 2기다. 170에 105인데 혈압약도 안 드신 거죠? 안 먹었어요. 어떻게 내나 보려고 지금 안 먹었어요. 6.5% 미만을 권장하는 당화 혈색소는 7.5%, 당뇨와 혈압이 있는 경우 100 이하여야 되는 LDL 콜레스테롤은 127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문제는 700mg 이상이 검출된 미세 단백뇨였다. 단백뇨가 꽤 많이 나와서 무려 745mg인데 정상은 30mg 미만으로 나와요. 30ml요? 예. 엄청나게 나오죠. 예. 물론 저게 1g을 넘으면 이제 아주 그냥 단백뇨, 심한 단백뇨라고 하고 그냥 이건 미세 단백뇨라고 하는데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그래요. 그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신장, 콩팥이 조금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혈압약 2개를 먹는 정도면 되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 혈압 관리에 소홀했던 정랑자 씨. 찌꺼기 같은 게. 하지만 어느새 고혈압 합병증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콩팥으로 밀어넣으면 지금부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콩팥이 힘들어요. 약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약만 먹고 살아요. 근데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될 때 이제는 거기에서는 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장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증상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산다는 거, 그리고 누가 좋다는 보조식품 먹어가면서 내 몸을 계속 그 위험에 노출시킨 자체가 그거는 좀 실수라고 봐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혈관 내 나트륨 양이 증가하면 일정한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투압 현상으로 혈관 속에 수분이 유입된다. 그러면 자연히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상승하며 결국 고혈압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제 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콩팥에서 이 염분에 의해서 결국 우리 몸에 물도 많아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것은 또한 콩팥에 또 다른 영향을 주어서 단백뇨 같은 합병증이 오는데 마침 이 환자분도 단백뇨가 꽤 나오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염분에 의한 고혈압 및 이제 콩팥 손상까지도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약 3,700mg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섭취 권장량인 2,000mg의 약 2배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트륨과 고혈압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나트륨 섭취가 적은 고혈압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치료를 방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혈압약 복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다. 고혈압 치료약제라고 하는 것이 고혈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고혈압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혈압을 그냥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스프링을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스프링을 손으로 눌러놓으면은 누르고 있을 때는 스프링이 괜찮지만 손을 치우면 다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스프링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들이 범하는 흔한 실수는 약을 끊고 다음 날 또는 일주일 이 사이에 혈압이 증가하지 않으면 혈압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혈압약은 끊고 나서 6개월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옛날 혈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은숙 씨는 고혈압과 함께 각종 대사 질환을 갖고 있다.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얼마 안 있어 고지혈증과 당뇨가 연달아 찾아왔다. 수년째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아온 그녀는 최근에서야 식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좋아하던 고기도 줄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중에서 가장 끊기 힘든 건 빵과 면 등의 밀가루 음식이다. 먹고 싶어도 이제 못 먹어. 한 달에 한 번씩 먹거든. 좋아하는
음식이 밀가루였는데 요새는 안 먹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비만.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살이 불기 시작했다는 강은숙 씨. 심각성을 느끼고 식사량을 줄이고는 있지만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만 산다니까요. 조금 줄이려고 해보지. 그 전에는 안 했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막 빵이고 막 주스를 먹었으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먹어. 최근 운동을 시작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을 걷는 것이 전부다.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나 합병증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고혈압 쓰러졌다길래 먹은 걸로 알고 있다고. 걱정은 되시는구나. 그냥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는. 근데 아직까지 걱정은 안 해요 저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냐 싶어서 걱정 안 해요. 고혈압 한 가지 질환만 있는 환자와는 달리 강은숙 씨처럼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다른 대사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우선 목표 혈압의 기준을 낮춰 수축기 혈압의 경우 140 이하가 아닌 13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본인이 집에서 평균적으로 혈압을 쟀을 때 130 정도 전후가 돼야지 좋게 조절이 잘 되는 거고, 집에서 쟀을 때 140을 자꾸 넘는다 또는 135를 자꾸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혈압약을 강화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검사한 것 중에서 이 경동맥의 초음파를 봤는데 보면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죽상경화증이라고 혈관이 좀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강은숙님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증상이 이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혈관에 이렇게 기름때가 달라붙기 시작하는 합병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강 씨에게 시급한 건 체중 감량. 심각한 비만일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 혈압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다. 고혈압의 치료의 첫 번째는 약 먹는 게 아니고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몸무게를 줄이고, 그다음에 운동이 부족한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고혈압을 갖고 있는 출연자들 대부분 다른 대사 질환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봐도 한 가지 질환만 있는 환자보다 두세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환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혈압의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당뇨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의 뿌리가 이 대사증후군에서 시작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다른 대사 질환을 동반할 경우에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더욱더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하나도 없을 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없을 때 위험을 1이라고 하면 한 개가 있으면 2, 두 개가 있으면 4, 세 개가 있으면 8, 네 개가 있으면 16배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심혈관 질환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혹시 백의 고혈압, 가변 고혈압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을 집에서 재면 정상인데 병원에 오면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백의 고혈압인데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만나면 긴장이 돼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가면 고혈압은 반대로 집에서는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 오면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13.5%가 백의 고혈압, 13.8%가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은 이처럼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최근 가정혈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직접 혈압을 측정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게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함께 고혈압을 관리하고 있는 최영화, 김순옥 부부. 두 사람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일주일에 2번씩 3년째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의자 등받이에다가 등을 붙이고 한 심호흡을 하고 이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쉬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가 혈압 재는 거지. 측정 후에는 반드시 일지를 작성한다. 혈압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관리가 더 철저해졌다. 이제 혈압을 재다 보면은 혈압이 높을 때도 있고 얕을 때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조절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내 혈압은 내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을 가정혈압이라고 부른다. 규칙적으로 가정혈압을 체크하며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을 바꾼 결과 혈압은 안정을 되찾았다. 그런데 부부가 집에서 혈압을 재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집에서 측정할 때는 정상인 혈압이 병원만 가면 치솟았기 때문이다. 교수님만 만나러 가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는 평소에 혈압이 집에서 체크를 하면은 좀 나을 거라 그래서. 가정 혈압과 병원에서 재는 진료실 혈압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부부. 과연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병원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혈압을 재본 결과 김순옥 씨는 수축기 혈압이 124에서 158로, 최영화 씨는 134에서 186으로 평균 4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혈압 조절에도 더 도움이 되고 더 치료도. 부부는 병원에 오면 긴장이 돼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백의 고혈압 환자다. 81도 있고. 긴장이 좀 되고 의사 선생님만 보면 가슴이 집사람보다 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혈압 오늘 재신 게 병원에 와서 재신 게 176에 92, 40 이상 수축기 혈압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혈압 관리에 문제는 없는 걸까? 오늘 이렇게 적어오신 혈압을 보면 이거하고는 뭐 판이하죠, 그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갖고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잘못됐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의사가 주는 약이 안 듣는 거 아니야? 또 제 입장에서는 약을 이렇게 썼는데도 왜 혈압이 안 떨어지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을 세게 쓰는 거예요. (20년) 넘게 고혈압을 갖고 있는 박찬임 씨도 4년 전부터 혈압 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녀 역시 가정 혈압과 진료실 혈압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매일 7월 3, 4, 5 이렇게 한 번씩은 재고 어떤 때는 바쁘면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재거든요. 오랜 시간 꾸준히 일지를 써온 이유는 가정 혈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다 말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오면 자꾸 혈압이 오르니까요. 이거 일정하게 좀 한번 내가 집에서 좀 재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혈압은 잘 유지되고 있지만 병원에 오자 혈압이 16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 백의 효과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 혈압은 집의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집의 혈압은 거의 조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치료를 받았던 그녀는 오랫동안 혈압 조절에 실패하고 있었다. 가정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그냥 이 양반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혈압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냥 약제를 투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혈압인데 혈압 조절이 좀 덜 돼서 단백뇨가 생겼다가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단백뇨가 없어진 케이스예요. 30mg 이하가 정상인 단백뇨가 당시 45mg.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자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학계에서는 최근 가정혈압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진의 인식조사에서 가정혈압이 진료실 혈압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만약에 고혈압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혈압약을 투여하게 되면 실은 아직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혈압약을 먹게 되는 거죠. 또 감염 고혈압은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환자가 진료실에 왔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이 환자는 혈압약을 더 추가를 하거나 새로운 약제를 투여를 해서 더 혈압을 더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덜 되는 거죠. 수준급의 기타 연주를 선보이는 김재성 씨. 그가 기타를 배운 건 뇌졸중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2013년 봄 뇌경색이 찾아왔고 3개월 뒤 다시 뇌출혈이 발생했다. 아침에 자고 나니까 다 토하더라고요. 토하는 것 즉시에 바로 그 모든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즉 말을 못해 말도 못하고 그냥 바로 혼상태로 바로 빠지더라고 혼상태로. 27일 만에 극적으로 깨어났다는 김재성 씨. 다행히 마비 증상은 사라졌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과거의 기억도 일정 부분 지워졌다. 이거는 제가 한 달 내에 먹는 약인데 이게 내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저희 딸이 일종의 피켓 카렌다 해가지고 아마 뭐 픽션 하네요.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고혈압. 3개월 사이 뇌경색과 뇌출혈이 모두 찾아왔던 김재성 씨 역시 오래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었다. 지금은 식단도 바꾸고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생활 습관의 개선은커녕 기본적인 약물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그때 당시 뭐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먹으라 하는데 젊음을 너무 가시하고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었어요. 그때 혈압병 어느 정도? 그때 당시 병원에서 혈압약을 먹으라 할 때 180. 생과 사를 오간 후에야 고혈압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다는 김재성 씨. 하루 2-3갑 넘게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제가 인생 제일 잘했다고 했는 거 하나 문득하면 담배 끊는 게 제일 잘했습니다. 담배. 진짜 내 담배가 왜 배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로 죽었습니다. 금연에 성공한 뒤에는 운동을 시작했다. 고혈압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걷기를 선택해 매일 5km씩 걸었다. 요즘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겨 등산을 하고 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120kg에 육박하던 체중은 82kg으로 줄었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현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현재는 뇌출혈도 없고 정기적으로 이제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받아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죠. 그리고 매일 운동하고. 인천의 한 보건소. 마을 주민을 상대로 매주 고혈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늘은 고혈압 관리에 좋은 운동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고혈압 관리를 하시려면 근력 운동보다는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내가 한 5분만 걷고 운동 끝 이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분 이상 여기 나온 것처럼 30분씩 해야 돼요. 세게 달리면 안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압이 팍 올라가요. 그러다 진짜 고혈압 갖고 계신 분들은 틱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위에 적당하게 약한 운동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은 고혈압 치료의 기본이다.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 감소를 도와 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고혈압을 예방할 수도 있다. 바른 동작, 바른 자세. 고혈압 환자에게는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데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은 강도의 운동이라면은 한 30분 이상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고 조금 강도 있는 운동이라면은 한 20분 정도 짧게 해가지고 하루 건너 하루 주 3회 정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이 무리가 되지 않게끔 주로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뭐 수영 장강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운동이 더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유발하는 다른 위험 요소를 줄인다 해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얼마 뒤 협심증까지 찾아왔던 전창옥 씨.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낀 그녀는 오랜 세월 저염식을 유지하고 있다. 냉장고에 가득 찬 양념들은 모두 전 씨가 만든 천연 조미료들이다. 저염식에 대한 그녀의 철칙은 맛있게 싱겁게 먹기. 각종 천연 조미료들이 그 맛을 내는 비법이다. 양파를 말려서 가루, 양파가루. 이게 이제 이게 다 조미료로 쓰는 거예요. 이게 대추도 가루를 만들어 쓰고, 그리고 들깨, 호박 제가 특이하게 가루를 만들어 써요. 저염으로 맛을 내는 또 하나의 비법은 기름. 파, 고추, 마늘 등의 재료로 직접 기름을 만들어 요리의 재료에 맞춰 골라 사용한다. 저염식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갖고 기름으로부터 향을 내갖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물을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스펀지를. 두부를 서너 차례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납작하게 만든 언두부는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좋아 간을 적게 해도 먹기 좋다. 싱겁게 느껴질 땐 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찬과 먹는 것도 그녀가 추천하는 저염식의 노하우다. 꼭 소금 넣는 데는 법은 없어요. 우리 식탁에 뭐 많잖아요, 반찬이요.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은 토마토로는 버섯과 함께 스프를 만든다. 80세의 나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전창옥 씨. 지금까지 왕성한 사회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음식만큼은 정성을 들여 만들고 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에도 그녀만의 비법이 숨어 있다. 김치는 전혀 소금 안 넣어요. 안 넣고 모든 야채를 넣고요. 무즙, 배즙, 석류즙. 또 하나 신경 쓰는 것은 밥. 조, 귀리 등 여러 곡물을 섞어 밥을 짓는데 잡곡의 고소한 맛 덕분에 소금이 가미된 반찬을 덜 찾게 된다고 한다. 율무 다. 그 짠맛과 그 단맛에 인이 배기면 참 빼기 어려운데 그걸 안 먹어버릇하면 진짜 그 음식 자체 오리지널 그 맛을 알아요. 진짜 그 진미를 알면은 그다음부터 짜게 먹어도 아우 짜 이러고 못 먹어. 이게 본인이 느껴야 돼요.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관리 덕분에 전창옥 씨는 몇 년 전부터 혈압약을 한 알 줄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은 점점 떨어져 현재 혈압은 123에 60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 내원 당시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과거 협심증을 발생시킨 좁아진 혈관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짜게 드셨는데 저염식이를 몸소 실천한다거나 그런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혈압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 습관 개선보다는 플러스 또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최근 대한고혈압학회는 고혈압 진단의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혈압 전 단계를 확장기 혈압 80부터 포함해 확대했고 수축기 혈압 120에서 129 구간을 주의 혈압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주의 혈압하고 고혈압 전 단계의 혈압에 해당되는 환자군들도 언제든지 고혈압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한테는 생활 습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혈압, 이 환자는 주의해야 되는 혈압이다. 젊은 환자들은 오히려 내가 괜찮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혈압을 관리하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절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30대에서 50대 젊은 환자군에서 혈압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범 고혈압.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그 자기의 혈압을 재서 자기의 혈압이 얼마인지를 알고 혈압이 높다면은 그 의사와 상의를 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본인이 혈압을 높다는 걸 알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가 너무 늦어지면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저희가 10년 뒤에 투자해야 될 게 여러 가치가 있지만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건강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고 고혈압은 가장 이제 확실한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